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6번 나갈 차례죠. 자, 16번에 보면 요 내와 건축물의 요 구획 실내에서 가연물이 연소할 경우에 요 성장기의 지배적인 열 전달, 다시 말해서 이 성장기 때 열을 가장 전달하는, 크게 기여하는 방법이 뭐냐? 이건 대류죠, 대류. 즉 공기의 그 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요 채성기 때, 채성기 때는 그 열의 확산을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바로 복사열이죠. 그래서 성장기 때 열 전달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대류. 채성기 때 열을 갖다 전달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복사라는 거.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성장기니까 요 대류죠. 그래서 요 채성기 때 뭐가 생겨요? 프레시 오버가 생기는 거죠. 이건 바로 복사열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다음 17번 가죠. 자, 요 17번 문제는 여러분이 상당히 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하다는 시간 다 가요. 그리고 문제도 약간 좀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전도 계수가 미터 K가 아니고 이게 도씨가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여기 표면도가 450도씨죠. 대류 열 전달 계수도 도 K가 아니고 이게 도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17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푸는 방법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열 전달 계산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450도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여기 지금 절대 온도로 계산했는데 사실상 요 273을 없애줘야 돼요. 그냥 섭씨 온도로 계산해 줘야 되죠. 물론 답은 같아요. 절대 온도로 하나, 섭씨 온도로 하나. 그래서 요 450도 고온이죠. 고온에서 외부 공기의 온도 저온 15도를 빼주면 이놈이 바로 델타 T가 되는 거죠. 즉 온도차예요. 이놈을 뭘로 나눠주냐? 여기 대류 열 전달 계수 요거의 그 역수죠. 그래서 여기 대류의 그 열 전달 계수 12분의 1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0.2 L이죠, L. 두께죠, 두께. 여기 지금 200ml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2m가 되는 거죠. 0.2m를 요 벽체 열전도 계수 0.69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와트가 아니고 와트 퍼 이게 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열 전달률이라는 것은 단위가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벽체 외부의 요 표면 온도 계산은요, 고온의 온도 450도에서 이게 바로 델타 T예요. 강화된 온도죠. 온도가 떨어진 온도. 이걸 빼주는 건데 지금 열 전달률이 1165.63와트죠. 요놈이 와트. 그래서 요놈을 벽체의 온도 강화로 지금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께 0.2 미터를 갖다가 벽체 그 열 전도 계수 0.65 와트 퍼 미터 도씨로 해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벽체에서 강화되는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50도에서 벽체에서 강화되는 온도를 빼주면 112.14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17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문제하고 푸는 방법만 이런 정도에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지 이걸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풀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죠. 자, 18번을 보면은
자, 연소 생성물 중 연기가 인간에 미치는 유해성을 갖다 모두 고른 거. 자, 여기 시각적인 유해성. 자, 요 시각적, 즉 연기가 발생하면 시각적으로 어때요? 가시거리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심리적. 자, 연기가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무섭죠? 공포감이 생겨요. 즉 패닉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생리적. 생리적으로는 독성이 있고, 그래서 호흡에 가빠지니까 호흡에 장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심리적, 생리적으로 다 피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교재에 보면 여기 좀 오류가 있어요. 심리적 유해성인데 이게 바로 공포감이, 이게 심리적 유해성이고요. 독성 및 호흡장애가 요놈이 바로 생리적 유해성이 되는 거죠.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연소 생성물을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자, 질소가 함유된, 질소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1, 2, 3, 4 중에 질소 없는 거, 이산화탄소는 아니라는 거죠. 질소가 함유된 수지류의 연소시 생성되는 유독성 가스인데,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냉동창고나 냉동기에 냉매로 쓰이는 거예요. 냉매로 쓰이는 것은 암모니아예요. NH3.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암모니아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각종 가스 부분요, 일산화탄소, 요놈이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주죠. 그리고 요 피 속에서 있는 그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을 방해시키니까 질식사를 하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죠. CO2 자체 독성은 없는데 사람을 질식하게 만드는 거죠. 또 이 암모니아, 이건 질소를 함유한 수지류 연소 시에 발생하고 폐에 심한 손상을 주고, 그다음에 냉동기에 요 냉매로 사용된다는 거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 그다음에 요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는 황성분이 있는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한다는 거. 자, 황화수소는 황함유 물질이 불완전 연소 때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여기 달걀 썩는 냄새 있죠.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 난다는 거. 자, 아크로레인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 연소할 때 발생한다는 거. 포스겐 발생 기체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하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20번 가죠. 자, 연기 농도 측정할 때 여기 감광계수, 중량 농도법, 입자 농도법의 단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 우리 감광계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감광 계수죠. 그래서 이 감광계수는 미터분의 1, 뭐예요 이게? 미터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량 농도법은 단위 체적당 연기 입자의 중량이에요. 미리그램. 입자 농도법은 단위 체적인데 이건 세제곱 센티미터죠. 단위 체적당 입자의 연기 입자의 요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기 농도 표시, 중량 농도, 입자 농도, 요 감광 계수. 특히 여러분 요 감광 계수하고 요 가시거리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우리 소방 전기 기사 할 때 많이 했었어요. 아니면 소방 원론 때. 그래서 감광 계수가 0.1일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20에서 30m고 연기 감지기가 동작할 정도의 농도가 되는 거죠. 이 감광계수 0.3일 경우에는 가시거리 5m, 피난에 지장을 주기 시작.
0.5일 경우에는 어두움을 느끼기 시작. 1일 경우에는 거의 앞이 안 보이고, 감광계수가 10일 경우에는 화재 채성기 때의 그 농도라는 거 꼭 여러분이 요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21번 가죠. 자, 21번은 재현 방식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재현 방식. 자,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열기류의 부력이나 외부의 바람의 흡출 효과에 의해서 실의 상부에 설치된 요 자연 창 전용의 재연구로서 연기를 5개로 배출. 창문으로 연기가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자연 재현 방식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화재 시 온도 상승에 의해서 생긴 공기의 부력이나 지붕상에 설치된 루프 모니터, 이런 그 건물 옥상에 바람개비 마냥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연기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거죠. 요걸 우리가 재현 전용 굴뚝, 그러니까 스모그 타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외부 바람에 의해서 생긴 흡인력, 여기 바람개비가 있는 거죠. 재현하는 방식, 이게 바로 스모그 타워 재현이에요. 그래서 기억에는 자연 재현, 니은에는 스모그 타워 재현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현 방식의 요 종류를 보면은요, 밀폐 재현은 화재 시에 창문을 갖다가 다 닫아가지고 연기를 외부로 못 나오게 하는 거. 자연 재현은 창문 같은 거 개방해서 연기를 외부로 배출. 스모그 타워 재현이라는 것은 재현 전용 굴뚝이나 환기통을 통해서 연기를 갖다 배출하는 거. 이것도 자연 재현의 일종이며 고층 빌딩에 적합한 거죠. 그 다음에 요 기계 재현은 송풍기하고 그 다음에 배풍기 설치해서 기계에 의한 배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 재현이라고 그래요. 강제 재현. 그 다음에 22번 가죠. 자, 22번은 여기 화재 풀륨. 자, 이 풀륨이라는 것은 이 공기가 열이 연소가 되면 부력이 생기죠. 그래서 부력에 의해서 상승하는 공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풀룸이라고 해요. 풀룸. 그래서 여기 화재 풀룸이라는 것은 화재 시 발생하는 공기의 그 부력에 의해서 상승하는 공기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화재 풀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재 풀룸을 보면은요, 여기 화염역이 있죠. 이 화염 영역은 불꽃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화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화염이 발생하는 지역. 그러면 간헐 화염역이라는 것은 불꽃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간헐적으로 불꽃이 보이는 곳, 이런 걸 우리가 간헐 화염역. 그다음에 풀룸역이라고 하는 것은 간헐 화염역 위에 연기층을 갖다가 우리가 풀룸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풀룸역은 여기 난류죠. 난류. 난류에 의해서 소용돌이가 발생이 되면서 연기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측면에서는 측류에 의한 부분적인 와류라는 것이 뭐예요? 소용돌이잖아요. 이거는 측류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난류죠. 난류. 이건 측류가 아니고 난류가 되는 거죠. 난류에 의해서 부분적인 와류가 생기는 거죠. 소용돌이가.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내부에 형성되는 기류는 중앙부의 요 부력이 가장 크다는 거죠. 자, 열원으로부터 점차 멀어질수록 넓게 퍼져가는, 여기가 화원이 되는 거죠. 열원으로부터 멀수록 연기층이 퍼져나가는 거죠. 넓게.
고온의 연소 생성물은 부력에 의해서 위로 상승이 되는 거죠.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면적이 A가 얼마예요? 0.15제곱미터. 또 열 방출량은 얼마냐? 킬로와트를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킬로와트는요, 단위가 킬로 줄 퍼 세크예요. 우리 와트라는 것은 줄 퍼 세크를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거죠. 평균 질량 감소율, 질량 우리가 매스니까 델타 M으로 표기하죠. 질량 감소율이 0.03 kg 퍼 미터의 제곱 세크죠. 또 연소열, 자, 연소열은 우리가 H2로 표기하죠. 이놈이 25 kJ 퍼 g이에요. 자, 효율은 55%죠. 자, 열 방출량 지금 킬로와트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킬로와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킬로줄 퍼 세크예요. 그래서 킬로줄 퍼 세크를 여러분이 단위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열 방출률은요. 자, 단면적 0.15 제곱미터죠. 곱하기 질량 감소율 1초 동안 1제곱미터에서 0.03kg씩 감소가 되는 거죠. 0.03kg 퍼 미터의 제곱 세크죠. 이게 질량 감소율 델타 M, 이놈이 단면적 A. 뭐를 곱해줘야 되냐? 바로 H2 연소열이죠. 연소열. 자, 연소열이 얼마냐? 25kJ 퍼 g이죠. 여기 단위를 보면 다 kg이에요. MKS 단위예요. 즉 미터 킬로그램 세크 단위죠. 그럼 요것도 킬로그램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럼 요거 자 25kJ 퍼 g이죠. 자, 이 g을 없애주고 뭘로?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1kg은 10의 3승g이죠. 그램 서로 없어지고 단위가 kJ 퍼 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몇 승?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3승 kJ 퍼 kg이 되는 거죠. 자, 효율 55%니까 100분의 55, 0.5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약분될 건 약분하면 되겠죠. 자, 여기 미터의 제곱 서로 없어지죠. 자, 여기 킬로그램 서로 없어지죠. 약분되고. 자, 위에 남는 단위는 뭐예요? 킬로주라고. 밑에 세크만 남는 거죠. 킬로주라고. 밑에 세크.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오냐? 61.88이 나오는 거죠. 자, 킬로줄 퍼 세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킬로와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단위 환산만 잘 하시면 그냥 거저로 점수 얻을 수 있는 문제예요. 24번 가죠. 자, 24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연소 방식을 갖다가 골라내라는 거죠. 자, 점도가 높고 비휘발성인 액체. 자, 요 비휘발성인 액체죠.
자, 이거를 가열을 한다는 거죠.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도를 낮추고, 자, 가열을 해서 점도를 낮추어서 버너 등을 사용해서 이 입자를 안개상으로 분출한다. 우리가 안개상,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분무라고 하죠. 분무. 안개 모양, 분무. 그래서 이거를 가열을 시켜서 이놈을 갖다가 입자를 가늘게 이렇게 버너를 통해서 분사시켜서 연소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안개상, 분무상으로 만들어서 연소하니까 이걸 우리가 분무연소라고 하는 거죠. 문제의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의 답이. 자, 자기연소는 오류연물이죠. 자, 확선연소는 이건 가연성 기체의 연소를 우리가 확산연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예혼합연소라는 것은 요 가연성 기체 있죠. 자, 가연성 기체에다가 미리 공기를 갖다가 혼합시켜서 이놈을 버너 등을 통해서 연소시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예혼합연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여기 환기구로서 에너지가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환기계수, 이 환기계수하고 환기인자하고는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기술사 시죠. 공부할 때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아마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환기계수라는 놈은 계급부의 단면적에다가 층고, 높이에다 루트를 씌워준 거죠. 이게 환기계수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최적을 가진 실내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계급부 다음에 요 계급부의 요거 단면적, 요게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실의 높이, 층고죠. 요게 바로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환기계수는요, 중요한 것이 이 환기 지배형 화재에서는 연소 속도를 갖다가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화재 가혹도, 이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요 두 가지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놔야 돼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되는데요. 환기인자, 환기계수는요, 환기 지배형 화재일 경우에는 연소 속도를 갖다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요 화재 가혹도를 갖다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두 가지 같이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 기출문제는요,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보다는요, 물론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이 밑에 있는 이 해설을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읽어서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